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은 경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무제한 국채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일본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금융 완화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은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악화를 감안해 추가적인 금융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연간 80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16조 원인 국채 매입 한도를 사실상 철폐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일본은행은 당분간 상한 없이 국채를 매입하고 사채와 기업 어음 매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 정부 발행 국채를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도 이미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도 이 같은 연준의 행보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업 규모 117조 엔의 긴급 경제 대책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일본 은행은 이번 추가 금융 완화책으로 금리 상승을 경계하고 재정과 금융 정책의 상호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기업 어음과 회사채 매입 한도도 모두 20조 엔으로 끌어올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매입 한도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네, 일본은 또 입국 규제 조치도 더 강화를 한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그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그러니까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서 이 조치를 적용받는 나라에서 일본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14개국에서 입국을 오는 29일부터 추가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사실상 입국 거부 대상 국가는 8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사실상 그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이 많이 감소하는 등 그 열도 전역이 감염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고속철도죠. 신칸센의 자유석 승차율이 10% 이하인 구간이 속출하고 승차율이 0%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동량이 확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요 고속도로에 정체가 없고 그 한산했다고 현지 언론이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요구하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22곳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죠. 네, 얼마 전 보도가 됐었는데요. 시즈오카현 이토시에서 온천시설 주차장에서 차량 3대가 훼손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타 지역 번호판이 장착돼 있었는데요. 그 이토시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방문객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현 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외부 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돌을 던지는 일이 발생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쿠시마현에서는 도쿠시마현 주재자입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인 차량들을 이제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번호판에 장착한 차량을 타고 있지만 도쿠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스티커가 출시가 된 겁니다. 일본에서 이처럼 경계심은 강해졌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검사를 받기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각지에서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일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인데요. 공항에 전신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등장을 했다고요? 네, 이제 오늘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홍콩 국제공항에서 공항 안에 검역 요원 또는 의료진을 위해서 전신 소독기를 시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신 소독기는 공중 전화 부스처럼 생긴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과 옷을 어떤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소독하고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신 소독은 한 40초만 끝나는데요. 공항에 이런 전신 소독기가 설치된 건 이제 처음인데 아무래도 이용객이 급감했는데 이제 홍콩 국제공항이 현재 이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 청정구역이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소독 업무를 맡은 로봇도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그 싱가포르에서도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봇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경증 환자들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는 로봇도 있고 이제 화상 상담을 해주는 로봇도 있고 약을 전달하는 로봇이 대표적이라고 이제 들고 수 있겠습니다. 예, 로봇이 잘만 수행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날마다 백신과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국내외 그 전문가 대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이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들어온 소식은요,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는 건데요. 빌 게이츠는 CNN에 출연해서 빠르면 1년 안에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어서 최대 2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앞서서 자신이 운영하는 그 재단이 네.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7가지를 선정한 후에 각각의 공장을 구축해서 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재단이 코로나19 대처에 전적으로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공표도 했습니다. 그 게이츠 재단은 대략 보유 기금이 한 4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 재단은 코로나19 대치에 약 2,470억 원을 이미 기부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처럼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요. 영국에서는 임상시험에 자원한 과학자가 숨졌다는 가짜 뉴스가 퍼져서 본인이 나서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 보건부도 나서서 백신 임상시험에서 첫 자원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0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사흘 후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 계획과 함께 또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